네, 특별 인터뷰 시간입니다. 방학을 맞은 우리 청소년들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뉴스 보기가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죠? 갈수록 학교 폭력 문제 심각해지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라던가 학교 밖 청소년들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도 위기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 인터뷰 시간에는 올해로 개원 24주년을 맞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이사장과 함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부산교통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미래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네네. 6개월 정도 쭉 지났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동들, 청소년들 범죄가 연령이 좀 낮아지고 또 너무 난폭해지고 무서워서 사실 어른들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예. 거기에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또 먼저 선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아마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19대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셨던 이력이 있고요. 청소년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혹시 그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네,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예. 저기 경기도의회에서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었고요. 또 19대 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 또 여성가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 보건복지 쪽에 관심을 가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저 역시도 또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예.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었기에 관심을 가졌고요. 또 사단법인 활동 BBS 또 활동도 오랫동안 계속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 문제는 저한테는 떼어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간의 이력과 또 업무 역량이 10분 발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네, 저희 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길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기관은 정부의 그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예.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그 청소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 정책 연구 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전문 상담 복지 인력을 저희가 양성하는 데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국 시도 및 그 시군구에 한 400개의 저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를 저희가 이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정책 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원래 서울에 있었죠? 네, 저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4년 9월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예. 이유로 저희가 부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부산 지역이랑 굉장히 그 지역사회 공헌도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원에서는 또 저희가 부산에 있으니까 어려운 아이들 또 사실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고 이게 또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문제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저희 원에 또 직접 오셔서 지금 상담하는 상담의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 상담도 함께 하고 네네네. 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좀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함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오늘 방송의 취지도 좀 근접해서 접근성을 좀 많이 확대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을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가지 않으셔도 바로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창구인데 요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 사이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예. 직접 참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얼굴을 공개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언제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셔갖고 1대1 채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떠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네. 우리가 컴퓨터나 모바일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도 사실은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시면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올리시면 24시간 안에 예. 저희가 답변을 올리고 예. 또 그 외에 또 웹 심리 검사나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정보나 고민 또 해결 별과라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드릴 수 있는 제공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고민이라도 혼자 하다가 이거가 어떡하지 고민스러우면 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사랑 아마 고민을 같이 해소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잊지 않고 우리 그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연락 주시면 늘 저희 가까이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이렇게 네네.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럼 상담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쪽에다가요? 부모님들도 원하시면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네네. 부모님들 다른 문제는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는 없고요. 청소년의 문제는 또 네. 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네. 같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모님 가능합니다. 네. 네네. 요즘 원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청소년 관련 이슈라고 하면은 뭔가요? 제일 중요한 건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제공되던 모든 혜택들을 사실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거와 누리기는커녕 그거에 대한 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시는 게 문제야. 비행 청소년 이런 부분으로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러나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이탈되는 결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제가 알기로는 39만 명 정도 추정이 되고 있으면 사실 맞네요. 굉장히 많은 비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아이 학교 밖 청소년 한 명이 한테 그 사회적 비용이 한 1억이라는 연구 결과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성숙한 사회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새 정부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사장님 어떤 식으로 해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인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든지요. 네.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든지 아. 여러 가지 또 부모님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인생 삶의 그림 여러 가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예.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요. 예.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들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지원들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여기 학교 실질적으로 지원은 초중고의 그 의무 교육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꼭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이제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 꿈드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취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2017년 올해 노동부에서 그 취업 사관학교를 저희한테 이관시켜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기술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건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는 건강 관리를 제대로 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요걸 2016년부터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 검진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서 그 스포츠 활동을 사실은 또 원하는 스포츠에 아이들이 굉장히 또 많은 다양한 활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뭐 래프팅을 한다든지 스키를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무주에 보니까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세계 최초 아닌가요? 세계 최초이고요. 최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언론, 외국에서 영국, 일본, 뭐 미국, 아랍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취재를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청소년만 갈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청소년만. 아니, 미디어에 과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청소년들이 가고 이건 뭐 몇 박 며칠 이런 식으로 기숙형으로 가는 건가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주에서 4주 정도인데 이제 그거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갈 때는 그게 수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이는 굉장히 심각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부모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보도 함께 꼭 우리 청소년 분들과 우리 학부모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문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역할도 과제 어떻게 수행을 하실지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이 많이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사회 여건에 따라서 옛날과 다른 정서의 문제, 행동의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또 중앙청소년 디딤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정서 행동 문제 아이들을 좀 치유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가서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참 감명이 깊었어요. 뭐냐고 하면 첫 번째 그 아이가 여기에 와서 과연 수업을 하고 정말 이 생활에 만족하면서 가능한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수료하는 날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하고 엄마랑 화해하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형도 여기 와서 꼭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란 말에 굉장히 감동하고 가슴이 사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정말 울먹울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양재 쪽으로 잘 끌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인터뷰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장정은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